거래에 대한 분포도도 굉장히 많았고요. 계속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가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재건축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서울의 재건축 단지가 좀 어떤 것이 좋겠냐라고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특히나 재건축 단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 노원구 재건축 단지를 투자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도 완화를 했고요. 또 행정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건드려 주면서 이런 재건축을 하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270만 호에 대한 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20% 정도가 서울의 민간 주택에서 나와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노원구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재건축 단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읊어드리면은 재건축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완료를 한 곳이 상계주공 1, 2단지를 비롯해서 상계주공 6단지, 상계 한양 아파트를 비롯해서요. 하계장미, 중계그린 이곳이 안전진단을 완료한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진단을 또 추진하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상계주공 11, 중계주공 4, 중계건영 2차 이곳만 해도 안전진단을 추진을 하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된 곳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다양한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단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지닌 곳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주공 1단지 세대수를 보면은 2064세대입니다. 규모 자체가 총 24개 동이에요. 굉장히 큰 그 규모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 승인일이 1988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재건축을 돌입을 했다라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용적률도 176%인데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률을 보면은 100% 후반, 그러니까 한 180% 정도 밑을 내려와 줘야지 그래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좀 확보된 그런 곳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적률 176%라면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매물 가격들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80제곱미터 A 같은 경우 5억 7천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9제곱미터도 4억 9천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세라든지 실거래가들 한번 짚어볼게요. 실거래가 보면은 지금 46제곱미터가 23년 7월에 계약이 됐는데 3억 5,600만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023년 5월이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조금 더 건너뛰어서 본다라면은 2023년 2월에 4억 1천만 원이죠. 역으로 본다라면은 시세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그래프 나와 있죠. 전반적으로 쭈루루루루 그 계약도 많이 체결이 됐었고요. 분포도가 높죠. 계약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승을 하다가 2021년도에 들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이 들어서죠. 그리고 2022년도 들어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6제곱미터만의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59제곱미터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거래에 대한 분포도도 굉장히 많았고요. 2018년도 들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났다가 2019년도, 2021년도 11월까지 계속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량과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거래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상승한 거래가 나타나긴 해도 시장의 흐름에 가격이 재건축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의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 전반적으로 보시더라도 상계주공 1단지를 비롯해서 2단지, 3단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재건축이 일어나고 창동의 차량기지에 대한 그 개발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냐라고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 지역이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한다라면은 대출이라든지 부채를 활용해서 접근을 했던 투자 수요가 많았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기대감을 갖고 투자했던 지역들이 이 노원구의 재건축 단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금리가 3.5%로 6차례 정도 동결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동결을 해서 금리가 안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예전 대비했을 때, 투자가 한창 일어났었을 때 2018년도, 2019년도 대비했을 때 높은 금리 수준에서 고착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착화라는 거는 결국은 투자를 하고 향후에 금리가 18년, 19년 정도로 내려오지 못한다라면 가격의 오름세가 굉장히 강한 힘을 받기에는 좀 어렵다. 그 동력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노원구라는 자체가 강남을 빼고 강북으로 봤을 때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다라면 그 밀도를 대비했을 때 주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인구수 대비했을 때 주변의 인프라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진 않다. 뭐 학원가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 있긴 하겠지만 강남권 대비했을 때는 산업에 대한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강남하고 강북을 비교했을 때 강남에 있는 지역은 강남하고 여의도가 대표적인 그 산업을 육성하는 고용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 또 강북 쪽에는 광화문이 고용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곳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노원구 자체에 있는 어떤 돈을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고용 중심지가 없다라는 게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그곳에 일자리를 갖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구조인데, 노원구에 있는 이 재건축 단지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노원구에 있는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노원구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앞쪽에 있는 지역들로 넘어올 수 있겠죠. 뭐 광진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좀 넓게 본다면 뭐 마포구 일대 뭐 이런 지역들도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중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까지의 그 가격선을 본다라면 노원구에 여러 힘을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단지가 물론 이슈인 거는 사실이긴 하겠지만, 재건축을 하기에는 뭐 어떤 게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중에서도 보면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부담금도 필요하겠지만 건설을 하는 건설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건설비에 대한 최근 들어서 공사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또 시멘트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비용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게 금융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고착화된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들에게만 해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도 또는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그 재건축이라는 호재로만 봤을 때는 아주 괜찮고 투자성이 있는 테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노원구가 갖고 있는 지역의 한계성, 또 인구 밀도, 거기에 있는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한 감당할 수 있는 공사비라든지 금융에 대한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가 재건축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조합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보다는 뭐 신탁이라든지 또는 공공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시장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그 압박, 그 다음에 공사비와 금융비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그 제한적인 재건축 투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노원구 재건축은 지금은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고려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면 지금은 매수의 적기다라고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방식이 조금 더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 재건축보다는 뭐 서울의 주요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의 투자를 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원구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GBC와 함께 투자 지역,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주요 사업지 분양 단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